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환율 기술적 고점 자리라는 주요 이슈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뉴스 몇 가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말간에 이슈가 많았죠. 일단은 미증시가 상승했고 세인트루이스연은 블라드 총재 발언을 이어갔는데 금리가 최대 4% 정도로 인상해야 된다. 연말까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중동 방문했죠. 그래서 사우디 증산해보 나설 것이라 발언했는데 사우디는 돈이 없었다. 그리고 인플레는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 탓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전히 밀당을 진행 중인데 일단 바이든은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겠다.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번 주 테슬라, 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주말간에 또 이제 태양광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조만진 상원의원이 기후변화 예산을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고 산불이 또다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이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국방부에서 러시아가 공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러시아는 자원병 34,000명을 모집한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0%대 성장이 나타났고요. 그 뒤에는 부동산 위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은행주들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은행도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은행의 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와 만날 예정인데 통화 스와프 논의를 할지 촉각입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고요.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가 외국인 구착 투자와 이자에 대해서 양도소득 비과세 추진을 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 반등을 했고요. 잘 버틴 S&P 500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섹터별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심리지수도 금기다점 공포에서 공포로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원유 가격도 96달러, 배럴당 96달러에서 94달러로 인하했고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었기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횡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굴욕적이다 등등.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사우디는 8월에 있을 오펙 플러스 8월 3일에 있을 회의에서 증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의 증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증산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각국별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데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제 미국의 조건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왕조에서 경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제 안보죠.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 왕조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도움으로 지금 현 시점까지 왕조 체제를 유지 중인데 아직까지 안보는 러시아,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세가 가능하지만 러시아, 중국은 미국 상대로 수세만 가능한 상황이죠. 사우디는 자국 내 국방력으로는 예멘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이란한테는 국방력으로는 더욱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진짜 미국을 화나게 해서 미국 내 원유가 상승이 된다면 사우디는 다시 한번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광도 가장 몸값이 높을 때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우디 왕세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차트는 환율 차트인데 현재 2014년, 2015년 추세에 따라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은행주의 실적과 안전성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죠. 그래서 증시는 버티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0bp 인상 가능성도 29%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기대를 보여주지만 하나 환율이 문제인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데 억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도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고점 자리입니다. 이 이상의 환율은 IMF급 시너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올라도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고 TSMC의 하반기 가이던스 긍정적 전망이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환율 수준은 대형주를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메마른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셈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급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성 반등만 기대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같은 중소형주로의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이 중요하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기타로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오늘의 일정,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WHO에서 원숭이 도착 긴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정으로는 푸틴과 에르도안이 이란 테헤란에서 회담 예정인데, 바이든의 사우디를 방문한 것처럼 이란에는 푸틴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석유 관련 부분에서 뭔가, 그리고 식량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식량 그리고 석유 관련 논의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앨런 재무부 장관이 내일부터 방한 예정이고요. 넷플릭스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